이번 영상은 경찰에 신고됐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보시죠. 소리 줄이고, 네, 소리 줄이고. 여기는 황색 전멸등. 불박차 속도가 조금 빠르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녹색 신호 들어가는데요. 오토바이는 완전히 신호 위반. 오토바이는 완벽한 신호 위반. 경찰에서 오토바이 신호 위반이래요. 그럼 비보좌회전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언제? 여기네요. 그럼 몇 메타인가요? 여기까지 7m 조금 더 되겠죠? 요 화살표가 5m예요. 요 앞에 공간이 한 2m 될까 말까 하죠? 그리고 요 뒤에 좀 안 보이는 구간이 있죠? 한 7, 8m 정도. 정선 7, 8, 정선 8, 9m 정도. 이거 제한속도 60인가요? 60. 제한속도 60입니다. 제한속도 60일 때 정지거리가 얼마였죠? 한 30m 좀 넘죠? 시속 60일 때 정지거리 한 32m 정도 됩니다. 근데 경찰은 둘 다 신호 위반이래요. 같이 보실까요? 제한속도 60도로였고요. 저는 교차에 진입하면서 황색 신호로 바뀐 걸 교차에 진입한 다음에 황색 신호로 바뀐 줄 알았어요. 교차에 진입한 다음에. 근데 나중에 블랙박스 보니까 아이고 정선 전에 황색 신호였네요. 네, 일반적으로요. 사람은 어딜 봅니까? 여길 보는 게 아니라 여길 봐요. 걸어갈 때도 한 5m, 적어도 5m 앞을 보죠. 자동차는 빠르니까 한 30m 앞을 보죠. 내 앞을, 여기 운전하고 빨리 못 가잖아요. 저 멀리 보니까 내 눈에는 이미 정선을 넘은 걸로 보이는 겁니다. 정선 넘었을 때 황색불이 들어온 걸로 보여요. 그리고 또 이 블랙박스에 보이는 것보다 운전자 뒤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블랙박스 보이는 것보다 보이는 게 내가 블랙박스 여기 보면 운전자는 여기쯤 보일 거예요. 여기쯤이요. 그리고 달릴 때는 내가 정선 넘었구나. 넘었는데 황색불이구나. 그럼 시속에 빠져나가야지. 여러분도 한번 실험해 보세요. 운전자 눈은 보다 더 앞을 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는 녹색 신호에 들어갔어요. 교차로 안에 들어간 다음에 신호 바뀌었단 말이에요. 나중에 블랙박스 보면 이상하다? 그게 더 앞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오토바이 운전자는 명백하게 신호 위반했습니다. 황색불 바뀔 때 정선에서 제 차까지 거리가 7m로 보이는데요. 제가 볼 때는 한 1, 2m 더 있어 보여요. 8, 9m 돼 보입니다. 60km 도로에서 어떻게 멈춥니까? 근데 경찰은 쌍방 신호 위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도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쳤으니까 저도 기소할 거래요. 기소 의견을 보낼 거래요. 제한속도 60도로. 불박차 50보다는 빨라 보여요. 한 60도는 조금 더 될까 그래요.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다쳤고요. 또 본인도 쾅 할 때 쾅 다치죠. 경찰에 접수됐고요. 둘 다 가해자이면서 피해자래요. 가해자이면서 피해자. 둘 다 신호 위반이래요. 보험사에서는 경찰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고 아직까지 몇 회인지 모르는데요. 정지선 전에 황색불로 변경된 시점. 현실적으로 저 못 멈춰요. 그거 어떻게 멈춰요? 도저히 못 멈추잖아요. 아무리 빨리 멈춰도 8, 9m에 어떻게 멈춰요? 한 30m 이상이 필요한데? 변호사님 보실 때 제가 신호 위반했나요? 아니요. 경찰은 제 옆차가 신호가 변경될 것을 예측해서 서행하다 초록불에 멈추는 것처럼 저도 조심했어야 되는데 이거군요. 옆차 쭉 가는데 옆차 브레이크 잡네요. 브레이크 잡아요. 저렇게 브레이크 잡으면서 오다가 황색불로 바뀌면 꼭 좋은 습관이죠. 근데 옆차가 그렇게 해서 브레이크 잡은 건지 아니면 길이 헷갈려서 브레이크 잡은 건지 그거 아나요? 녹색 신호지만은 브레이크 잡았어야 된다. 당신도 브레이크 잡았어야 된다. 왜 브레이크 안 잡았느냐? 그것은 중국이나 동남아처럼 잔여 시간이 표시되어 있으면은 하지만 잔여 시간 표시가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녹색 신호에 미리 브레이크 잡는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혹시 아까부터 녹색 신호 중간에 바뀌지 보니까 정시가 가까워져서 살짝 브레이크 잠깐 잡고 계속 녹색이면 쭉 가고 황색으로 바뀌면 꾹 멈추고 그게 안전합니다. 이렇게 말씀은 드려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걸 다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건 안전, 방어를 위한 것이지 그렇게 하지 않아서 잘못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옆차가 브레이크 잡으면 너도 브레이크, 녹색 신호도 브레이크 잡아야 된다? 황색 신호가 있잖아요. 황색 신호가 있으니까 황색 신호가 완충작용을 하는 거죠. 또 경찰에 도로교통공단에 사고 감정을 의뢰해서 황색 불이 들어왔을 때 내 차에서 정신까지 몇 미터인지, 내 차에서 상대 차량까지 몇 미터인지 그 거리를 토대로 내 차의 속도 파악해서 내가 멈출 수 있는지 이걸 해달라고 해야 돼요. 도로교통공단에 내 차의 속도, 그리고 황색불 들어왔을 때 정지선에서 내 차까지 몇 미터인지, 거기서 곧바로 브레이크 잡으면 정지거리 따져서 내가 어디쯤에 멈추게 되는지, 과연 내가 오토바이여서 그때 바로 황색불 들었을 때 바로 급제동했으면 내가 오토바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지, 그거예요. 딴 거 없어요. 근데 경찰에 그걸 해달라는데 안 해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상 다시 한번 보시죠. 그림도 보시고요. 이렇게 내 차가 여기 있었어요. 사고는 여기서 났어요. 오토바이는 완전히 여기 3차로에서 들어왔군요. 완전히 신호위반. 자, 황색불 들어왔을 때 정선까지 거리가 몇 미터냐? 내 차 속도 얼마냐? 그리고 요소도에까지 거리가 얼마냐? 정지거리가 과연 충분히 되느냐 안 되느냐? 옆쪽이 몇 차로냐? 옆쪽이 4차로인가요? 옆쪽이 왕복 4차로 같으면은 급제동했었더라도 이거 피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일단 신호위반은 아니어야 되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딜레마 존이기 때문에 멈출 수 없습니다. 신호위반 아닙니다. 경찰에서 안 해주면 검찰청에 가서 불박차 속도, 그때 내 차의 정지거리, 정지선까지 거리 분석해달라고 하세요. 황색불이 켜졌을 때 급제동했더라도 신호위반에 달려오는 오토바이를 도저히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신호위반 아니고 오토바이 100% 의견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한번 영상 보시죠. 이때 하나, 둘, 셋. 사고 당시에도 황색불이네요. 이거 중요해요. 중요한 거. 아직도 황색불이잖아요. 하트를 그리고 있네. 노란색 하트 2개. 언제 바뀌나요? 이제 딱 아직도 오토바이 없으면 나 그냥 쭉 가죠. 바로 코앞이네요. 횡단보도가. 불박차 속도가 60보다 좀 빨라 보이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러나 60이었어도 못 멈춘다는 거죠. 그래서 생차배기 신호위반이 100% 잘못이어야 옳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딜레마존을 인정하지 않는 경찰 조사관들이, 교통조사관들이 더 많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고로고님의 전설의 판결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시속 58로 가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같죠? 스마트폰 불박 같아요. 네, 이때 바뀌고 여기서요. 언제 바뀌나요? 이때 바뀝니다. 이때. 거의 비슷하죠? 한 1m 정도 차이가 있나요? 한 1, 2m? 그런데 상대차가 직진차로에서 우회전 차로로 새치기 들어왔어요. 그래서 가상의 중앙선을 좀 넘었어요. 이 차가. 난 여기서 아무리 급제동하더라도 과연 저 피할 수 있을까요? 으악! 경찰은 황색불에 멈추지 못했다. 그래서 신호위반이다. 그렇게 보냈어요. 검사가 그래, 너 신호위반이야. 도로교통공단에서는 도저히 멈출 수 없었다. 정지선까지 멈출 수 없었다. 황색 신호를 켜주기는 순간에 아무리 빨리 브레이크 잡더라도 못 피한다. 그렇게 사고 분석 감정서를 보내줬어요. 근데 경찰은 도로교통공단의 분석이 자기 의견에 유리하면 그걸 그대로 적용해요. 자기 의견하고 다르면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사건 판결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0일 날 판결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번호 2020-3902 2029-3902 보겠습니다. 공소를 기각한다. 무죄란 뜻이에요. 무죄. 카니발 승합차 운전자다. 가다가 이게 이제 공소장이에요. 경찰에서 보내고 검사가 이렇게 공소를 제기했어요. 시속 50km로 직진했다.
신호가 바뀌면은 멈춰야 된다. 게을리한 채 정선 통과 전에 황색 신호로 바뀌었다. 근데 계속 갔다. 그래서 교차로 내 건너편에 서 있던 차를 들이받았다. 그래서 그 운전자하고 거의 딸인 것 같아요. 그 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혔다. 운전자와 딸에게. 판단. 피고인은 타다 소속 기사다. 승객 5명을 태우고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했다. 시속 58.8이다. 제한속도 60km다. 교차로를 약 5m 앞둔 상황에서 한 5m에서 많으면 7m 될 것 같아요. 녹색 신호가 황색 신호로 바뀌었다. 상대차는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다가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인 차량 앞으로 가상의 중앙선을 정차했다. 새치기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직진하다가 좌회전 신호 들어오자 그 앞에 슉 들어간 거예요. 피고인은 교차를 통과하다가 상대 차량과 부딪혔다. 그때 역시 그 사고 당시 신호는 여전히 황색 신호였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 블랙박스 영상, 이걸로 과연 이 신호 위반을 볼 수 있겠느냐? 내가 볼 때 신호 위반 아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신호 위반에 대한 게 없다. 시속 58로 달리던 차가 급제동하게 되면 약 30m의 정지가 필요하다. 피고인이 황색 신호로 바뀌는 순간 급제동했으면 정지선까지 약 5m밖에 안 되는데 못 쓴다. 정지거리 30m니까. 정지선을 지나서 교차를 지난 반대편 횡단보도까지 거리가 28m밖에 안 된다. 그러면 거기서 급제동하면 횡단보도 앞에 멈추게 된다. 거의 통과한 상태 또는 좀 더 일찍 하게 되면 교차로 중간에 멈추게 된다. 황색 신호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된다. 그러나 이미 교차로에 차량이 일부라도 진입했을 때는 신속하게 빠져나야 된다. 황색 신호로 변경된 순간 제동을 했다면 황색 신호 상태에서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상태이므로 빨리 나가야 될 거 아니냐. 그렇다면 황색 신호로 변경 순간 멈추지 않고 그대로 통과한 건 신호위반으로 볼 수 없다. 정선에도 못 멈추고 교차로도 못 멈춘다. 교차로 거의 끝이다. 또 5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다. 급제동했다면 오히려 끼익 하면서 승객들이 다칠 수 있다. 그렇다면 신호위반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무죄를 선고해야 된다. 그런데 신호위반 빼면은 사람 다친 거 종합본 들어있으니까 공소권 없습니다. 그래서 무죄 선고해야 되는데 어차피 공소 기각을 하니까 무죄는 생략한다. 그런 뜻이에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지만 공소를 기각하기 때문에 따로 무죄란 얘기는 앞에서는 안 쓰겠다. 공소 기각. 신호위반은 아니다. 그렇다면 12대 2의 사유 없고 부상사고다. 뺑소니다 아니다. 그래서 종합범위에 가입돼 있다. 공소 기각, 공소할 수 없는 것을 공소 제기했으니까 공소 기각이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빵빵빵. 이게 고로원님 판결입니다. 검사가 항소했어요. 감사하죠. 왜? 항소심에서 또 무죄 판결 나올 거니까. 똑같이 나올 거니까. 항소 기각될 거니까. 검사가 대법원까지 상고해야 돼요. 상고 기각. 그래야 명실상부한 딜레마전 판결이 고로고 판결이라고 우리는. 일반인들은 그런 판결이 있었어. 하지만 한문철TV 애청자분들은 고로고 판결. 이 전설의 딜레마전 판결 일요일 날 한 번 더 딜레마전 사건들 영상 보고 슈퍼 딜레마전 영상들을 묶어서 제가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 고로고님 사건하고 비교해 보세요. 똑같아요. 고로고님 사고 여기서 시속 58.8 가다가 지금도 새치기 들어오고 이 사고하고 비교해 보세요. 자, 이 사고 설령 60보다 빨랐다 하더라도 60이대로 못 멈춰요. 그래서 아까랑 여기서 들어오잖아요. 똑같아요.
검찰에서 딜레마죄로 인정받아서 무혐의 받으시거나 만약에 검사가 인정해주지 않으면 법원에서 꼭 무죄 판결 받으십시오. 고로고님의 마패 슈퍼 딜레마존 무죄 판결, 그 판결이 도와드릴 겁니다.